네, 안녕하십니까. 조도우입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또 반갑고요. 본 강의를 통해서, 스튜디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열심히 들었고요. 자, 문제풀이 강의는 제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문제풀이 시간은 여러분 본강 첫 번째 시간에서 공부했던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에 관련된 문제와 그리고 DBMS에 관련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시간에 학습 내용은 정보처리 기사에서 출제되었던 관연도 기출 문제를 정리를 해서 반복 문제를 조금 제거를 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위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문제 풀이하는 요령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를 풀 때는 일단 빠르게 풀어라. 그게 첫 번째고요. 너무 한 문제를 들고 많은 고민을 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강의를 본강을 잘 들었다면 본강 속에서 어렴풋이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아 그래 이게 답이야 라고 느꼈던 부분이 답일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물론 그 본강을 제대로 듣지 않고 문제풀이를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본강을 제대로 들었다면 문제를 빠르게 풀어달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 문제를 가지고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말고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통째로 외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오답 노트를 활용할 수 있으면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뭐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를 하실 때도 오답 노트 활용을 많이 해보셨지만 사실 그 오답 노트라는 개념 자체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사실 틀리는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오답 노트의 활용률이 상당히 높지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틀린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오답 노트 활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본강을 통해서 충실히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 만약에 이제 100점 만점으로 예를 든다면 이제 문제를 기본적으로 푸실 때 한 6, 70점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믿고요. 만약에 이제 문제가 점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도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를 따로 노트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 두었다가 시험 치기 바로 한 일주일 전부터 그 틀린 문제 위주로 조금 더 외워 주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쉬운 문제를 좀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과감하게 틀려라 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어려운 문제 한 문제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진행되는 이 문제풀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스피드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빠른 스타일에 조금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익숙하셔야만 실제 시험장에서도 전체 문제를 10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문제를 풀어나가고 100문제를 거의 한 1시간 정도 만에 이제 100문제를 다 빠르게 진행하셔서 소화를 하신 다음에 뒷부분의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남을 겁니다. 그 시간에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체크해 보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 활용을 잘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본 강의를 다 들으셨다면 문제풀이 강의를 듣는 데 시간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시고 틀린 문제 위주로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제 위주로 문제풀이 강의를 들어주신다면 훨씬 더 시간 관리하는 데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풀이 강의는 제가 격식을 좀 차리지 않고 넥타이도 풀고 이렇게 와이셔츠만 입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뭐 부담되거나 그렇지는 않으시죠. 저도 사실 문제풀이 강의를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하고 같이 대화하듯이 진행을 해드리고 싶고요. 뭐 격식을 차리지 않고 부담 없이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문제풀이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열심히 저도 문제를 연구해서 제작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저를 믿고 따라오셔서 반드시 합격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정보처리 기사에 나오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과 DBMS 문제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이제 이렇게 캡처해서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는 강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제가 좀 이렇게 목소리가 삑살이 나기도 하고 좀 실수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재밌게 들어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까이 앉아서 저랑 대화한다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되겠어요. 혹시나 이렇게 제 얼굴이 그 여러분 문제풀이 강의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혹시나 보기 싫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 창을 이렇게 옮겨서 얼굴이 안 보이게 다른 창으로 가려 주시고 화면만 보고 수업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개념과 DBMS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자, 지금부터 1번 문제부터 본격적으로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저도 이렇게 전자펜을 들고 이렇게 낙서를 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현실 세계로부터 단순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수집된 사실이나 값, 문제 속에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이렇게 체크해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정보와 데이터를 구별할 때 정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를 가공 처리해서 얻은 지식, 제가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출문제를 이렇게 유출을 해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복사해서 드리면 제가 여러분에게 데이터를 드린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 데이터를 가공 처리해서 지식으로 여러분한테 전달하게 되면 그게 바로 정보를 드린 거다. 이렇게 본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수집된 사실이나 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당연히 자료, 데이터의 의미가 되겠죠. 자, 이번 문제는 자료와 정보에 대한 개념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그랬으니까 가번 보니까 바로 나오네요. 정보라는 것은 자료를 가공 처리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의 어떤 지식의 형태를 우리가 정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틀린 말이니까 뭐 굳이 읽어볼 필요는 없으시겠어요. 문제를 빠르게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3번 문제는 자료 처리 형태에 따라서는 이렇게 일괄 처리, 온라인 처리, 분산 처리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일괄 처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괄 처리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가 쌓이면 그 데이터를 일정 기간 모아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죠. 자,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다 보니까 다음번에 보니까 그 하나하나의 작업당 처리 비용이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면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시간 처리처럼 바로바로 처리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데이터베이스가 오늘날의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세상에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하게 된 이유로 보기 어려운 것은 그랬는데 여러 사용자가 데이터를 공유해야 될 필요가 생겼죠. 그리고 매번 수정하는 번거로움을 줄여보고 싶었죠.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등장을 했고요. 데이터베이스 가용성 증가를 위해서 중복을 허용하고 싶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복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죠. 자, 이런 문제 너무 쉬운 문제니까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되고요. 정답 3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로 가도록 하죠. 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그랬는데, 자, 이거 네 가지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통합 데이터, 그리고 운영 데이터, 그리고 저장 데이터, 또 하나 뭐였죠? 그쵸, 공용 데이터 또는 공유 데이터라고 했었죠. 영어로 하면 shared라고 했던 거, shared 기억나시죠? 통합, 운영, 저장, 공용. 영어로도 잘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가지 반드시 알아두시고, 이렇게 틀린 답으로 이렇게 독점이라 그래서 exclusive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이런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별표 한 3개 정도 해도 뭐 부족할 만큼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뜻이죠. 자, 6번 문제는 자,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이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은 이 실시간 접근성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내용, 내용이 영어로 컨텐츠라는 거 알아두시면서 내용에 의한 변화, 컨텐츠 레퍼런스, 그리고 동시 공유 세 가지가 맞는 말이죠. 이산적인 변화, 이건 특성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이어서 7번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구성의 장점, 좋은 점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거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데이터의 공유, 이 종속성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종속성이라는 것은 앞에 어떤 일을 처리하게 되면 아래쪽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앞에 처리도 하고 그 다음 처리도 따로 해야 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종속성이라는데 데이터베이스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관성 유지 맞는 말이고요. 정답 3번이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생명주기 라이프 사이클 이 부분은 우리가 뒷강에 전통적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나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시스템 분석 및 설계에서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당연히 요구 조건을 고객의 요구 조건을 분석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입력하는 구현, 코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하고 그 다음에 감시 및 개선을 통해서 유지 보수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 당연히 가번이 되겠죠.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데이터 파일이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되는 방법이나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다른 응용 프로그램도 같이 변경해야 된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죠. 위에서 어떤 내용을 작업을 했다 그러면 아래쪽도 같이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단점으로서 종속성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자, 이와 같은 성질은 다번에 데이터의 종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데이터의 독립성에 대한 의미는 기존 응용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자 여기까지는 둘 다 맞는 말이네요. 그죠? 자 물리적 구조를 어떻게 한다? 변경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까? 있는 것을 말합니까? 자 독립성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나번이 맞습니다. 기존 응용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고 데이터의 물리적 구조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성을 갖고 있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정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문제네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아까 앞에서 나왔던 문제죠. 인터그레이티드, 통합, 스토어드, 저장, 오퍼레이셔널, 운영,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쉐어드, 공용이라는 거죠. 익스클루시브, 베타적인가? 이거 아니니까 정답은 1번, 2번, 3번이 맞는 거네요. 나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문제는 여러분 교재에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문제 풀이를 할 때 여러분 교재에 없는 문제도 최근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런 문제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부분은 넣어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교재에 없다고 해서 급 당황하지 마시고 교재에 없는 문제도 여러분한테 제가 보여드리는 문제가 종종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눈으로만 봐두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12번 문제 역시나 문제 속에 답이 있죠. 사용자가 요구하는 데이터의 내용, 컨텐츠죠. 즉 데이터의 값에 따라서 참조한다는 말이 컨텐츠 레퍼런스, 그렇죠. 내용 참조에 대한 의미겠죠. 정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 없는 문제지만 여러분이 눈으로 참조하시면서 이런 형태의 문제도 나올 수 있구나라고 정리해 주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 단원의 문제를 정리하고요. 1.2 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DBMS에 관련된 문제죠. 자, 우리가 여러분 교재에서 공부했던 DBMS에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DBMS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DBMS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죠. 옳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종속성과 중복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이런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 당연한 말이고요. 데이터 모델링을 수행하고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생성한다. 이건 아니죠. 스키마를 생성하는 것은 물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스킴 또는 스키마에서 직접 제어를 하는 거지 DBMS가 스키마를 생성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맞는 말이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DBMS의 정의와 특징을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어요. 자, 물론 아래쪽에 문제가 관련된 문제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DBMS를 사용했을 때에 자,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장점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얘기죠. DBMS라는 것은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하다는 말, 이게 틀린 말이겠죠. 표준화의 범기관적 수행이라든지 데이터의 보장이 용이하고 무결성 및 일관성 유지한다는 게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DBMS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DBMS의 세 번째 문제는 이거 제가 정조제 이렇게 외우라 그랬나요? 그쵸?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DBMS의 세 가지 기능이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이거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별표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에 대해서 묻는 문제라기보다는 정의 기능에 속하는 게 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조작 기능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제어 기능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되겠지만 SQL 언어 중에서도 정의어, 조작어, 제어어 세 가지로 구별한다는 거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 문제가 이 세 가지 기능 중에서 이런 그 두 구조 사이의 사상을 명세하여 하나의 물리적 구조로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데이터 구조를 지원하게 하는 것은 어떤 기능에 포함되는가 이 말을 묻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전반적인 부분이니까 정의 기능에 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정의 기능에 속한다. 그러면 조, 조작 기능에 속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고, 자 이렇게 제가 갑자기 목이 메어서 이렇게 기침을 하는 경우에는 이따 편집을 해서 이 부분을 잘라낼 수도 있겠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말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또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찍고 있는 이 시간이 아침입니다. 아침이다 보니까 목이 이렇게 좀 잠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를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무슨 얘기 했었죠? 좀 이렇게 실수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좀 인간적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괜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설정된 상태에서 뭔가 진행하는 것보다 좀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제 옆에 이렇게 계시다는 생각을 갖고 대화하듯이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고 싶은 것도 저의 하나의 마음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별 핑계 다 된다, 그죠? 자, 좋아요. 그래서 DBMS 이 기능 중에서, 두 구조 사이의 사상을 명세하여 하나의 물리적 구조로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데이터 구조를 지원하게 하는 거니까 정의 기능에 속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조작 기능에 속하는 거, 제어 기능에 속하는 거,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뒤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 여러분도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4번 문제 정답은 가번이고요. 자, 이어서 3번 문제로 넘어가서, 자, DBMS 기능 중에서 또 제어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그죠? 자, 제어 기능이 갖춰야 할 요건이 아닌 것은, 제어 기능은 당연히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를 해야 되고, 보안과 권한 검사 있어야 되고요. 병행 수행도 제어해야 됩니다. 데이터의 복구하는 게 이제 제어 기능이 굳이 갖춰야 할 요건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답은 라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라든지 권한 검사 그리고 병행 수행 제어, 이런 것들이 이제 DBMS 중에서 제어 기능이 갖춰야 할 요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번 문제 역시나 DBMS 필수 기능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검색을 뭡니까? 우리가 select라고 하죠. 그러니까 SQL 언어 중에서 select, 그리고 삽입, insert, 그리고 삭제, delete, 그리고 갱신은 뭡니까? 업데이트. 자, 이 네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게 DBMS 필수 기능 중에서 어떤 기능에 속합니까? 그쵸? 조작 기능에 속하죠. 우리가 Select, Insert, Delete, Update는 조작 기능에 해당되는 DML, 그죠? 조작어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 네 가지 명령어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뒷부분에 나오는 SQL 그 언어에 대한 부분하고 또 이제 매치를 시켜서 보신다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DBMS 이 강의만 듣고 뒤에 SQL 강의를 안 듣고 이 문제풀이를 먼저 보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뒷부분에 대한 얘기를 잘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한번 드러나 주시면 나중에 이제 뒷부분의 강의를 혹시 들으실 때, 아, 그때 문제 풀 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가 이 내용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7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스키마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스키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속성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틀, 구조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스키마 문제도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일단 스키마의 정의는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구조, 제약 조건을 대한 명세를 기술한 것을 우리가 스키마라고 하고요. 그 스키마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외부 스키마, 내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인데, 본 강의에서 제가 키워드 위주로 외우라 그랬었죠. 개념 스키마 하면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권한, 보안 정책, 무결성 규칙들을 명세화한다. 이 말 외에 개념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 어떤 전체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개념 스키마라면, 외부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한 논리적인 부분, 다시 말해서 전체란 말이라기보다는 논리적인 부분으로서 서브 스키마라고도 하고, 여러분 교재에서는 외부 스키마에서 제가 키워드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외부 스키마가 답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뒤에 문제에서도 한번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네요.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가, 이런 말 나오면 얘는 내부 스키마가 아니고 외부 스키마라는 거. 그러면 내부 스키마의 개념은 어떤 키워드가 나와야 되죠? 그쵸?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저장 구조다. 논리적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내부 스키마를 한다. 그러니까 키워드 위주로 딱딱 정리해서 알아두신다면 이 스키마에 대한 문제가 틀릴 일은 없으세요. 그쵸?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8번 문제 역시나 그래서 이제 7번 문제 정답은 몇 번이라는 얘기죠? 다 번이 틀렸다는 얘기고요. 8번 문제는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스키마의 종류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조직이나 기관의 총괄적인 입장에서 본 데이터의 논리적 구조다. 그러니까 총괄적인 입장이니까 바로 컨셉추얼 스키마가 되겠죠. 자, 이게 무슨 스키마입니까? 이게 개념 스키마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를 책임지는 총괄적이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컨셉추얼 스키마라고 한다. 그러니까 스키마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고 그 스키마를 영어로도 시험에 나오니까 내부 스키마를 인터널이라 그러고 외부 스키마를 익스터널이라 그러겠죠. 그래서 영어로도 같이 병행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죠. 자, 스키마의 종류 중에서 역시나 개념 스키마를 물었는데 옳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개념 스키마 나오면 항상 전체적인 개념으로서 논리적인 단순 스키마 맞는 말이고 범기관적 입장에서 정의한 거고요. 모든 응용 시스템과 사용자가 필요한 데이터에 통합한 조직 전체의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는 거고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뭐다? 그쵸. 외부 스키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키워드를 기억하신다면 이런 문제는 너무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10번 문제는 3단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역시 그 외부 스키마, 내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중에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 또 보안 정책, 무결성, 당연히 개념 스키마. 뭐 이제 그 개념 스키마, 외부 스키마, 내부 스키마 문제 나오면 무조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계속 반복해서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되어 왔었다는 얘기입니다. 11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역시나 스키마 중에서 연결이 옳게 연결된 것을 그랬는데 가만히 쳐다보면 디귿에 있는 이 외부 스키마가 뭐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쵸?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 관점의 기술이다. 그러니까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랑 연결되면 외부 스키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이제 디귿과 3번이 연결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해놓고 또 1번, 2번, 3번 해갖고 설명해서 서로 연결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또 개념 스키마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개념 스키마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놓고 난 다음에 가나다라 중에서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가나다라가 영어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스키마에 관련된 문제를 다양하게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스키마에 대한 문제는 한 문제 정도는 여러분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 문제에서는 전산 영어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산 영어 문제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뒷부분에서 주로 많이 안 나오고 이 앞부분에 데이터베이스 개념과 DBMS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지문 자체가 이렇게 영문으로 출제가 종종 되고 있어요. 두 문제는 나올 거고 이 전산 영어는 또한 그 여러분들이 필기를 합격하시고 또 실기를 공부하실 때 실기에서도 전산 영어가 전체 100점 만점에 10점 분량으로 나오니까 영어라고 해서 싫어하지 마시고 한번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저도 영어를 잘 못해요. 그냥 핵심 키워드 위주로 찾아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12번 문제인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떤 사람이냐를 묻는 것 같아요. 그죠? 디자인과 그리고 관리 더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관리와 어떤 디자인을 책임지고 있는 리스폰서블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당연히 DBA죠.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DBA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을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DBA 전체를 총괄하고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13번 문제에도 DBA의 기능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전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스키마를 정의하고 무결성 검사도 정의하고 이런 정의는 하지만 사용자의 통제나 감시 이거는 DBA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죠? 정답은 나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 DBA의 역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니까 관리자는 전체를 정의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데 여기 보면 조작어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뒤에 SQL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데이터 조작어인데 이 조작어는 인셔트, 뭐 셀렉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가지고 직접 프로그래밍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DBA가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머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바로 가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운영하고 해결하고 감시, 감독하는 게 DBA다라는 얘기고요. 역시 15번에 DBA 역할로 거리가 먼 것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은 프로그래머가 한다 그랬었죠. 정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교재의 문제인데 역시나 DBMS의 문제에서도 제가 한 두 문제 정도 더 추가를 한번 해봤어요. 문제 번호가 조금 연결이 안 되는데 전산 영어로 이렇게 나왔던 문제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봐두시기 바라요. 자, 뭘 의미하느냐? individual, 그러니까 각각 개인의 또는 그룹의 어떤 관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역시 관리하는 어떤 사람을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관리한다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우리가 DBA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전산 영어로서 DBA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17번은 그 DBA의 기능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죠. 스키마를 정의한다든가 저장 구조를 정의한다든가 그리고 인터그레이트 무결성을 또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부분들은 다 맞는 말이지만 코딩하는 것은 프로그래머가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없는 문제지만 이제 전산 영어 문제를 통해서 이런 형태의 문제도 시험에 나오는구나 라고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한 25분에 걸쳐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첫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그 시간을 조금 길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단원별 문제는 제가 20분 내외로 짧게 빠르게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가 공부한 내용이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개념을 잡아주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아는 내용은 스킵해서 빨리빨리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본 강의만 듣고 문제를 안 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반드시 풀어서 문제에 익숙해져야만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개념을 묻는 주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객관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DBMS 이번 시간에 물어봤던 문제도 생각해 보시면 DBMS 하나 갖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문제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문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개념과 특히 DBMS, DBA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데이터 모델링 강의를 여러분 들으실 분은 들으시고 또 다 들으신 분은 복습하는 차원에서 데이터 모델링 관련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처음 진행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친근감 있고 도움이 되십니까? 제 얼굴이 너무 크게 이렇게 나오면 옆으로 가려주세요. 그죠?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더 힘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